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편에 줄을 서야 되나 홍준표한테 붙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어디 편이십니까?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자, 우선 제가 앞에 이 제목을 이분들에 대한 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존칭을 빼놓고 하는 것은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관심 많은 야권 대선 후보가 누가 돼야지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야권 대선 후보가 10대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될 것 같고 누가 되었으면 좋고 또 되면 뭐가 좋아질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나하고는 뭐가 좀 맞을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때 생각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시고요. 댓글을 많이 좀 달아주셔서 토론과 폭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한 30여 % 지지자들을 빼놓고는 다들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죠. 요즘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주목하는 것이고 또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나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도지사를 지냈다, 시장을 지냈다 이런 분들, 이런 몇몇 분을 빼놓고는 이 지금 나선 출마자들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무능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지금 치고받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나온다고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하고 큰 차이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야권 대선 후보로서는 가히 대세다. 이 사람만이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이때까지 서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도 처음부터 10% 가까이 좀 떨어진 30% 후반에서 30% 초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30% 후반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20% 후반으로 들쭉날쭉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 문제와 집안 문제 등등 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지율 하락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입당 때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지만 우선 정치를 잘 모르는 자신의 문제점과 또 집안 문제 같은 본선에 올라가서 이 여건이 얼마나 신출귀몰한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쓰겠습니까? 이 여건의 음해 전략에서부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를 하리라고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입당을 했겠죠. 그 판단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적중했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를 피하면 그 굴에 여우가 와서 행세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다 보니까 먼저 입당했거나 당내에서 경선 진영을 형성한 다른 후보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새로 입당한 최재형 후보, 기존의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후보 등등 개인적으로는 국민 지지율이 10%가 뭡니까? 5%, 6%도 안 되는 그런 후보들이지만 지금은 대세라는 윤석열 후보하고 개개인이 맞짱 후보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잃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야권 내부의 분석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결국 11월 9일 야권 경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된다고 기대도 하고 또 전망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야권 지지율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사사건건 벌이는 신경전이 해도 너무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갈등으로 홍준표 후보가 어부지리로 알게 모르게 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먼저 입당한 최재형 후보와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후보와의 경선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일찍 들어가면 정치적 능력이 출중한 이 당내 인사들한테, 당내 후보들한테 잡아먹힌다, 이렇게 조언을 분명히 했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 정도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입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내 후보들하고 본격적인 경선도 거치기 전에 이준석이랑 복병을 만나 문전에서부터 지금 소모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대표 타이틀이 있는 대표하고 마찰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대단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권의 플랫폼 정당이라는 국민의힘 당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국민당 대표도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홍영학 TV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만만히 보다가는 이 정권 교체하는데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한 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도 보시고, 아니면 또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선 주자도 아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검증을 하는 것은 이 대표가 뭘 하든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내부 경선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국민들한테는 야권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필요한 당대표와 제1주자의 소모전은 야권 지지층의 실망뿐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분명히 되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사사건건 이기적인 권력이지, 더 심하게 말하면 내목 챙기기 권력 욕심에 따라서 경선도 싸움판이 아니라 아예 투쟁판으로 변하는 이 상황이 당대표나 제1주자 중 둘 중에 누가 항복을 해야 끝나는데 지금 상황 봐서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대표 손 들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손 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은 시간을 벌며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변화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막말하는 정치인 이미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돼지 뭐 체험제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막말하는 정치인 이미지에서 절치부심하는 노력으로 이제는 홍준표 아니면 누가 바른 말 하냐? 그러니까 이 막말하는 정치인에서 바른 말하는 정치인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미지를 본인이 아주 가열차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실천력과 전투력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또 경선 후반부에 가서는 윤석열 후보를 일거에 뒤집는 윤석열 후보의 약점 점거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현재 이준석 대표와의 국민의힘 진입에 전초전을 넘더라도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 벽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즘 홍준표 후보 진영에도 많은 이 야권 지지자들이, 이 간보는 지지자들도, 간보는 이렇게 골수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 진영에 어떻게 하면 또 다리를 걸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선에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전부 다 기웃기웃했는데 이제는 홍준표 후보 진영에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홍준표 후보도 본인이 윤석열 후보와 같이 야권 대선 후보의 2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대표는 그냥 제껴놓고라도요. 알려진 대로 이준석 대표는 전에는 공공연히 유승민 아바타를 자처하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내 대선 후보 중에는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유리하지만 앞으로 3개월 가까이 남은 시간 무슨 변수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가
9월 중순에 1차 컷오프로 8명을 출연해오고 11월 9일 전에 최종 후보가 뽑게 됩니다. 이런 절차다 보니 지금은 대충 4강이 될 사람이 누가 될지는 예측이 여러분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능합니다. 물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보수파는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골수 지지자들도 좌파들과 비교되는 안 좋은 특별한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선 후에 서로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 반 특징입니다. 경선 불복의 예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97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38.7%를 얻었지만 이인재 후보가 20%를 갈라먹는 바람에 김대중 그 당시 후보가 고작 40점 몇 %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선 후에 다른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이 야권의 어떤 그 특징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구호만 요란했지 후보와 지지자들의 분열로 물 건너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뼈아픈 교훈이 바로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안철수도 결국 못 들어왔잖아요. 이 대목에서도 이 정권의 교체를 해야 하는 의미는 이 무도한 좌파 정권으로부터 국민이 지금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폭탄이다. 일자리도 없다. 집도 못 사는 그런 고통. 국민 피해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는 권력 야욕만 있는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과 결탁해서 한자리 하거나 한몫 잡으려는 골수지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월과 더 많은 인생의 피해를 보고 싶지 않는다는 게 이 시대의 국민들의 진정한 정권 교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